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노렸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일본의 도발에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패널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공급 문제로 삼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시 예정인 화웨이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메이트 30과 메이트 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의 최고 사양 버전인 프로 모델에까지 패널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삼성은 일본에서 시장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지만 일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 내에 존재하는 반항 감정과 삼성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소니 등이 과거 글로벌 1위 전자업체를 보유했기에 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의 분위기 때문에 삼성은 2015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에서 삼성 로고를 뺄 정도였습니다. 2017년 삼성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3.8%로 5위였는데 올해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0만 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애플 50.8%에 이은 2위 성적이었습니다.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 S10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 반면에 화웨이는 작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에 육박한 점유율을 낸 것은 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일본과 한국 사이 고조되는 갈등 심화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그들의 고객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은 더욱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브라수소 업체를 통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종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브라수소, 브라폴리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달 들어 포토레지스트에 관한 수출 허가를 삼성에 2건 내줬지만 유독 고순도 브라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브라수소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의 상세 기술 도표는 물론 배관 설치 배치도 등 첨단 공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보안 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원은 고순도 브라수소는 EUV 포토레지스트보다 전 공정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 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브라수소 업체가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고객사의 민감한 자료들을 일본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신뢰성 문제에서 넘기기가 쉽지 않자 타국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리타화학의 경우 중국 상하이 현지 시설을 통한 고순도 브라수소 생산을 추진 중이고 스텔라 케미파도 중국 싱가포르 등 생산 시설을 활용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삼성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반도체 소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본격 양산할 예정입니다. 또 업계에서 처음으로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제품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세대 10나노급 D램은 경쟁 업체가 아직 개발조차 못한 초격차 기술이며 EUV 공정이 병행되는 첫 메모리 제품입니다. 삼성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압박해왔지만 오히려 더 초격차 기술을 보여주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기업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7일 영국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17위에 랭크된 도요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브랜드 가치입니다. 삼성그룹 전체 브랜드 가치는 106조 원으로 세계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 헤이 브랜드 파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혁신적인 고급 기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을 압도했다면서 가장 가치있고 강한 기업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은 이에 더욱 자극받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등으로 줄곧 바닥에서 헤매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민 지지율이 사퇴를 일주일여 앞두고 15%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아이러니컬
시큰하게도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자 나온 결과다. 그의 사임을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바랐는지 잘 말해준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달사에서 6일 실시해 7일 공개한 9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2%로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3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은 지난 3월 조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 후에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과거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과거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말기 26%였던 지지율이 퇴진 때 45%까지 올랐지만 이는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회복이었다. 그동안 아베 총리를 적극 지지해온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장기 정권의 업적을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7년 8개월여에 걸친 아베 정권의 퇴장을 국민들이 크게 반기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밖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는 14일 자민당 총재, 16일 총리 취임이 실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 대한 국민 지지율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스가 장관은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 항목에서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등 다른 2명의 후보를 제치고 46%의 응답률로 1위를 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이시바 전 간사장은 33%로 주춤했고 기시다 정조 회장은 9%에 그쳤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 사임 발표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3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는 등 대세 후보로 굳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한국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게는 거듭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주기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아베 정권의 강경 대한국 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외교 부분과 관련 계속성이 중요하다며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간 비판 없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서는 일본은 코로나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의연하게 해야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조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디지털화 개혁을 주창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산 방지 대책과 사회 경제 활동 양립을 제1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총재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은 코로나 대책과 경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기대하고 있다. 이탄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후보했다. 이번에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총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생각하겠다.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해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임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부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접수를 받고 오후에는 후보들의 연설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8일 고시된다. 이번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 394표와 지방당원 141표 등